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공정거래와 경제민주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 효율과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혁신, 즉 혁신과 효율, 이 두 가지가 경제의 양대축인데 효율을 잘하는 것. 효율은 뭐냐면 반복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게 효율이에요. 효율, 반복되는 걸 잘하는 건 조직이 클수록 좋아요. 커야지 효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혁신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대군을 보내가지고 저희 척후병을 보내질 않죠. 척후병은 조그만 규모로 보냅니다. 그래서 늘 혁신은 작은 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혁신과 효율,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선순환해야지 창조경제의 경쟁력이 생기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저 선순환이란 게 뭐냐? 한쪽은 기술 혁신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시장을 갖고 있는데 둘이 협상력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대체로 협상력이 누구한테 균형이 맞아 있느냐? 대기업 쪽에 균형이 맞아 있습니다. 독일의 그 강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독일 강소기업은 한마디로 특허기업들이잖아요. 그들은 그걸 바탕으로 오히려 기술력에 협상력에 우위를 가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공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기업의 시장 효율과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중소벤처의 기술 혁신에 협상력의 불균형이 초래되니까 대기업이 단기 이익에 치중하게 되면 생태계가 불건강해지게 됩니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게 되면. 그래서 정부의 공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공정, 혁신, 효율 이 세 가지가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3대 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경제민주화, 즉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걸 뺏어가지고 중소기업 주겠다. 이런 발상은 큰일 나는 발상이죠. 그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서로가 혁신을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이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플랫폼이 개방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경제민주화의 핵심 축이 되죠. 자, 불공정거래의 이제 사례들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호민관 있을 때 이제 그린 그림인데, 그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불공정거래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이에요. 이거 우리가 불공정거래라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불공정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의 역동성이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인터넷 기업조차도 역동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글이 2006년도에 16억 불을 1조 6천억을 주고 15억 불을 주고 유튜브를 샀습니다. 그때 구글이 그러면은 유튜브 같은 서비스가 없었냐? 있었죠. 구글이 그 당시 갖고 있던 서비스가 구글 비디오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똑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 구글 비디오를 밀어주고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그때 직원 67명밖에 없는 회사를 15억 불 주고 샀습니다. 왜냐? 불공정 거래 때문에 그래 산 거예요. 불공정 거래 때문에. 구글 검색에서 구글 비디오 검색을 의도적으로 위에 끌어올려주면은 그거는 유튜브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불공정 거래예요. 네. 불공정 거래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직원 13명입니다. 13명짜리 인스타그램 회사를 12억 불을 주고 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웃었어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국 같으면은 야 일로 와봐. 1인당 10억씩 주고 너 우리 회사 와. 10억 주면은 12명 빼오는데 120억이면 되잖아요. 1200만 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12억 불, 100배를 줘요. 왜냐? 그렇게 사람 빼오는 게 뭐냐? 영업비밀 침해죠. 그건 바로 갑니다. 한국은 그런 걸 태연하게 하죠. 이게 불공정거래 백화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태연하게 하는 게 사실은 명백한 불공정거래입니다. 그런 불공정거래가
방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져요.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산업이 혁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불공정거래 유행 너무 많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9.29 동반성장 대책 때 주요 안건 9개를 통과시키게 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많습니다, 여기. 오늘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불공정거래 개선의 핵심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뭐 그 세세한 불공정거래 사안 개선 그거 소용없어요. 왜냐하면은 CJ가 그 저기 영화사에다가 영화표 그냥 막 뺏어가지고 뿌리는 일, 이거 불공정거래를 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비용을 거기다 갖다 씌웁니다. 기본적으로 협상력이 불균형을 하고 있으면은 뭘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대책을 내놔도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건 신고가 활성화되고 협상력이 균형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겠다. 자, 이거는 우리 특허청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랫폼. 이 플랫폼이 뭐냐면은 창조경제가 혁신을 전파합니다.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 정말 싸이가 잘해서 떴느냐? 그거는 절반밖에 안 되죠. 나머지 절반은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뜬 겁니다. 그 카카오톡이 있었기 때문에 애니팡이 뜬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뭐냐면 효율을 만들어줍니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장에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데 이게 제일 돈이 많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요즘은 밸류체인이 마케팅 쪽이 40% 넘어섰어요.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 일일이 다 만들지 말고 우리 앱스토어 만들어서 여기서 해.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쉬워졌습니다. 대신에 이 친구들은 30% 그냥 세금을 뜯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이 플랫폼 종류가 많습니다. 망도 있고 유선망, 무선망, 뭐 서비스, 단말기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거 개방이 잘 돼 있으면은 국민들도 좋고 기업들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SK와 KT에 IPTV가 서드파티한테 서비스를 개방해놨다. 그러면 벤처기업들이 거기는 IPTV에다가 자기네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집어넣든 아니면은 거기다가 뭐 저기 관광 서비스를 집어넣든 각종 서비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소비자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텐데 다 막혀있죠. 우리는 서드파티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개방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개방 플랫폼이 필요한 거다 이런 거죠. 한국은 앱스토어에 앱이 있듯이 이제는 뭐냐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